자, 오늘은 하나만 더 읽어보죠. 권 125 영행열전 제65 영행이라는 것은 아첨과 미색으로 총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담에 벌써 힘써 농사 짓는 것이 절로 풍년 만나는 것만 못하고 착하게 벼슬을 사는 것이 임금에게 잘 보이는 것만 못하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빈말이 아니다. 여자만이 미색과 교태로서 잘 보이는 것은 아니고 벼슬길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네요. 옛적에 미색으로 임금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많았다. 한나라가 일어서자 고조는 대단히 사납고 강직하였지만 그런데도 적이라는 유자는 아첨하는 것으로 사랑을 받았다. 또 효외제 때에는 굉이라는 유자가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무슨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하고 아첨하는 것으로서 귀염을 받으며 황제와 기거를 함께하였다. 공경들이 드릴 말씀이 있을 때에는 모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효외제 때의 낭시중은 모두 준이의 것으로 구민관을 쓰고 조개로 장식한 띠를 메고 지분을 발라 적과 굉의 무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집을 알릉으로 옮겼다. 아마 그 아첨으로 그 총애받은 무능한 신하들에 대한 얘기 같네요. 이번엔 효문제 때 총신으로 사인 등통이 있었다. 황관 조동과 북궁백자가 있었다. 북궁백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장자로서, 조동은 점선술과 점성술과 그 망기술에 뛰어난 자로서 각각 총애를 받아 항상 효문제 술에 함께 타게 되었지만 등통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없었다. 망기술이라는 거는 구름의 형태를 보고 점치는 걸 보고 얘기한대요. 자, 등통은 촉군에 남한 사람이다. 노를 가지고 배를 잘 지었기 때문에 황두랑이 되었다. 촉군은 여기죠. 어느 날 효문제는 꿈속에서 하늘에 오르려 했으나 오를 수가 없었는데 어떤 황두랑이 뒤에서 밀어주어 하늘에 오르게 되었다. 황두랑이라는 거는 한때 이제 선박운행을 그러니까 배를 몰던 거를 관장하던 이제 관원이랍니다. 누런 모자를 썼기 때문에 황두랑이라 그랬다 그러네요. 뒤를 돌아보니 그 황두랑의 옷에 등 뒤로 띠를 맨 옷에 옷솔기가 터져 있었다. 문제는 잠을 깬 뒤 점대로 가서 은밀히 꿈속에서 밀어 올려준 황두랑을 찾았다. 등통을 보니 그의 옷이 등 뒤가 터져 있어 공과 같았다. 그를 불러 성과 이름을 물은즉 성은 등이었고 이름은 통이었다. 등자가 오른다는 의미고 통자라는 거는 그 통한다는 의미니까. 문제는 기뻐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를 사랑하였다. 등통 또한 성실하고 근신하며 교제를 싫어해서 휴가를 주어도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문제가 억만전을 등통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10번이 넘었으며 10번이 넘었으며 벼슬은 상대부에 이르렀다. 문제는 따로 등통의 집으로 와서 놀았다. 그러나 등통에게는 다른 재주도 없었고 훌륭한 사람을 청구할 줄도 몰랐다. 다만 자기 몸을 조심하여 황제에게 잘 보일 따름이었다. 어느 날 문제가 관상 잘 보는 사람에게 등통을 보였더니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문제는 등통에게는 그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짐이 있다. 어찌 가난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등통에게 촉군의 엄도에 있는 구리광산을 주고 스스로 돈을 만들어 쓸 수 있게 하였다. 이 등시전은 천하에 널리 퍼졌으니 그 부유함이 이와 같았다. 문제는 일찍이 종기를 알았는데 등통은 늘 황제를 위해서 종기의 고름을 빨아냈다. 문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조용히 등통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직임을 사나우고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등통이 의당 태자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마침 태자가 들어와 문병하였는데 문제는 태자에게 종기를 빨라고 시켰다. 태자는 종기를 빨기라 했으나 난처해 하는 빛이었다. 얼마 뒤 태자는 등통이 늘 황제를 위해서 고름을 빨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했으나 이로 인해 등통을 미워하게 되었다. 문제가 죽고 경제가 즉위하자 등통은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등통이 국경 밖으로 그가 만든 돈을 실어내고 있다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다. 관리에게 넘겨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죄를 물어 등통의 집 재산을 모조리 몰수한 다음에도 거만금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 장공주가 등통에게 재물을 내렸으나 관리가 재빠질 것을 몰수하였기 때문에 등통은 비니 하나조차 몸에 지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공주는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등통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보내주었다. 결국 등통은 끝내 지 앞으로는 단 한 푼의 등시전을 갖추지 못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죽었다. 관상쟁이가 맞았네요.
효경제 때에는 공중에 총신은 없었고 다만 낭중령인 주문인이 있었을 뿐이다. 주문인이 받은 총에는 보통 사람이 받은 것보다는 훨씬 큰 것이지만 그다지 두텁지는 않았다. 지금의 천자가 공중에서 총애하는 신화로는 한왕의 손자인 사인 언이 있고, 지금의 천자는 이제 무죄를 의미하죠. 황관 이연년이 있다. 언은 궁고후의 얼손이다. 지금의 황제가 아직 교동왕으로 있을 무렵 환원은 왕과 함께 글을 배워서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다. 뭐? 그 뒤 교동왕이 천자가 되자 더욱더 한은을 사랑하였다. 한은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고 아첨도 잘하였다. 황제는 즉위하자 흉노를 치는 것에 전념할 생각이었다. 언은 그 이전부터 흉노의 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소중하게 여겨져서 벼슬이 상대부에 이르렀다. 그가 받은 상사는 등통에 비교되었다. 그 무렵 언은 늘 황제와 함께 기거하였다. 강동왕이 입주하였는데 조소가 내려와서 왕은 황제를 따라 상림에서 사냥을 하게 되어 있었다. 통행을 차단하고 길좌우의 경계를 다 끌어냈으나 천자의 수레는 아직 출발하지 않고 먼저 언으로 하여금 부거를 타고 수십 백기를 거느려 짐승이 있고 없는 것을 돌아보게 하였다. 멀리서 이를 바라보던 강도왕은 그의 일행을 천자 일행인 줄 알고 시흥도를 물리치고 길가에 엎드려 배하려라 했다. 그런데 언은 빨리 뛰어가며 왕을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다. 강도왕은 빡쳐서 울면서 황태호에게 버럭건대 나라를 폐하께 바치고 한원과 같이 공중에서 폐하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십소서 라고 말했다. 태우는 이 일로 인해 언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었다. 언에게는 황제를 모시고 영항에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었다. 영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빈들이 머무는 곳을 의미한대요. 뭐 궁궐이지 뭐. 결국 그가 궁녀와 밀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황태호에게까지 들렸다. 황태호는 노하여 사자를 시켜 언에게 죽음을 내리도록 하였다. 황제는 언을 위해서 사과했으나 황태호는 끝내 이를 듣지 않았다. 언은 마침내 죽었다. 그의 아들인 안도우 한열 역시 아첨으로 사랑받았다. 그의 아우인 안도우 한열. 이연년은 중산 사람이다. 그 부모와 자신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본리 다 창이었다. 창이라는 거는 이제 가무에 종사한 예인을 이제 창이라고 합니다. 가무라는 건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연년은 법에 저촉되어 부형을 받은 다음 구중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구중이라는 거는 그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의 사냥길을 관리하던 곳이 구중이랍니다. 그런데 평양공주가 황제에게 이연년의 누이 동생이 춤을 잘 춘다는 말을 하였다. 황제는 그녀를 보고 속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영항에 들어오자 이연년을 불러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다. 이연년은 노래를 잘 불렀고 색다른 음악도 잘 지어냈다. 당시 황제는 천지신명에 대한 제사를 일으키고 약시를 지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였다. 이연년은 황제의 뜻을 잘 받들어 음악에 맞추어 악치를 연주하였다. 그의 누이 동생도 총애를 받아 사나이를 낳았다. 이연년은 이천석의 인수를 차고 협성률이라고 불리며 황제와 함께 기거하였다. 그도 크게 총애를 받아 거의 한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이연년의 아우가 궁녀와 밀통하였을 뿐 아니라 출입한 태도마저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누이인 이부인이 죽고 이연년에 대한 황제의 사랑이 시들게 되자 이연년 형제는 잡혀 처형되고 말았다. 이런 뒤로 대궐 안에서 사랑을 받는 신하들은 대개가 외척들이었으나 좋게 살 것은 못된다. 위청과 곽거병 또한 외척으로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뛰어난 재능에 의해 스스로 승진하였던 것이다. 태사홍이 말하였다. 심하구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때에 따라 변함이 미자하의 생적은 후세 사람들에게 영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백세 뒤이라고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자하라는 거는 그 위나라 영공의 이제 총신인데, 이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위나라는 이제 여기 위나라를 의미하는데, 위자는 이제 영공이 이제 총신인가? 이게 아마 여자였을 거예요. 여자였을 건데 아마 여자 맞았을 거예요. 여자 아니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자였을 텐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왕의 처음에 이제 되게 총을 받았어.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를 보다가 자기가 한 입 먹고 이제 왕한테 준 거야. 근데 왕이 아니죠, 제후지. 그러니까 위나라의 영공이 이제 그걸 보고 아, 미자는 그렇게 나를 아끼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여기는 참 노장신한일지도 나오는 말인데,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되게 급하니까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궁궐 안에서 수레를 못 타게 돼 있거든요. 왕 말고는. 거기다가 또 이 새끼는 왕의 수레를 뺏어가지고 그걸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영공이 미자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라고 그걸 덮고 넘어갔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그러니까 미자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왕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 제후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니까, 옛날에 이제 그 뭐예요, 복숭아나 아니면 수레나 그런 일들을 들춰내가지고 그 제후가 이제 미자를 죽여버렸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이제 순간적인 일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뭔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특히 이제 이게 왕에게 신을 받는 신하이냐 아니면 신을 받지 못한 신하에 따라서 국가의 큰 대사가 그걸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영행열전에서는 사마천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열전은 126권 126이고 굴계열전입니다. 굴계열전. 말을 잘하고 유창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다. 해학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66번째 열전인데 요거는 저는 더 읽지 못하겠다 오늘은. 일단 요까지 읽겠습니다. 뭐 더 읽을 거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말로 이제 사기가 끝나가네요. 보자.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